그렇게 리허설이 끝나게 되면서 음, 모든 이제 행사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프로그램 계획 및 이제 수립에서 보면 사실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돼요. 먼저 식순을 정하고 식수별 담당자가 따로 있고 또 각종 연설은 사실은 내가 말했죠. 아까 전에 뭔가 연설을 우리가 직접 적는 건 아니고 발표하는 사람의 그 부처에 요청을 해요. 이제 해당 부처에 요청을 해서 연설물이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전체에 대한 리허설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회식 식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최 측이죠. 이 행사를 만든 사람의 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델릭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상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해요. 주최 측에 있는 회장이 조직의 위원장이나 회장이 나와서 한상대회는 이렇게 하거든요. 잡고 한국 국기를 흔들면서 뭐 7월 18일 뭐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뭔가 팡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공식 식순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관료, 흔히 말하는 뭐 장관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온 사람들의 아니면 주최기관의 어떤 단체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개회 선언을 했죠. 선언합니다 하고 나서 바로 그게 길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길을 다른 사람이 의전상 이렇게 받아가면 바로 앞에 연단에서 개회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와주신 항상 순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먼저 뭐 날씨 얘기를 간단히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 19의 염려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참석하시는 뭐뭐의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면 어디서 또 오셨던 뭐 장관님, 아니면 해외에 있던 누구의 뭐 하원 의원의 아니면 상원 의원의 누구님, 뭐 조직 기원장의 누구누구님, 아니면 뭐 일반석에 참석해주신 뭐 기업의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뭐 고맙다는 인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말 길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런 정부 간 행사나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 스탠다드한 걸 따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도 정부 관료나 어떤 행사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소모적이고 길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듣지 않으니까 예전에 1시간 넘게 했는데 요즘에는 30분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주최 측이나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 그리고 주최기관 단체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를 합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환영사를 하게 되면 환영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흔히 말하는 답신을 하겠죠. 그게 바로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라고 하는데 국내외의 귀빈들이 와서 관련 있는 사람도 좋고 관련 있지 않은 사람이 와서 너희 이렇게 뭐 17차 한상대회 하는 거를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이걸 맞아서 우리도 다양한 시너지를 얻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삼길 바란다. 뭐 이런 축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명인사의 기조연설, 키노트 스페셜 저번에 얘기를 했죠. 공식 행사에 기조연설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이제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넣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한테 이 기조연설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의 정수, 아니 노하우의 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런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넣긴 하지만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빼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빼는 부분이 돼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폐회를 선언하겠죠. 개회를 했으면
오늘 이걸 폐회하겠습니다 라고 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공식 행사에 큐시트가 있거든요. 그런 큐시트 같은 경우에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랑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큐시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죠? 행사가 다 적혀 있고 이런 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큐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사실 뭐 끝나게 되면 행사장 세팅을 해야죠. 그쵸? 행사장 세팅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통역 부스 및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번역 서비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화면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뭐 한 곳에는 한글이 나오고 한두 곳에는 영어가 나온다든지 다국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역이나 번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인 물과 소요 물품을 진작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약간 디테일한 면도 볼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기획서를 적을 때도 항상 프로그램 나중에 짜는 게 있거든요. 개최 프로그램을 짤 때가 있는데 그런 개최 프로그램을 짤 때 개회식, 폐회식 때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 어떤 공연을 넣을 건지도 나중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6장의 2절 사교 행사 기획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에는요 참가자를 환영 및 환송하고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과 친목 동모를 위한 사교 행사도 연회 프로그램을 마련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국익 선양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자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사교 행사와 시급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교 행사와 시급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이 얘기해 이렇게 딱 주면 얘기할까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사교 행사로서 연회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연애가 아니라 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최자와 참가자 상호 간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좀 이 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끌고 가는 거에 대한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료가 반드시 좀 수반이 되고 시급료는 모든 컨벤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 내에 시급료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케이터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와 호텔이 붙어 있는 곳에는 연회장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가기도 쉽게 준비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벤션의 시급료는 이런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위한 여러 가지 만찬도 중요하지만 디저트도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릴레이 회의 안 해보셨죠? 8시간 정도 되는 릴레이 회의를 하면 사람이 기진맥진됩니다. 저도 어저께 또 하고 왔는데 진짜 기진맥진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타임이나 커피 브레이크에서 간단한 다감이 차를 준비합니다. 특히 커피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들으면 잠 오니까 그런 커피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터링이 그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컨벤션 시급료 부분은 역시나 중요한 게 회의의 목표나 성격이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수준도 제공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간 행사예요. 근데 너무 휘황찬란하고 거창하게 하게 되면 왠지 공무원들의 어떤 청량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기업 행사고 돈을 쓰는 어떤 포상회의 개념인데 굉장히 조촐하고 뭐 그런 무대나 음향 장비나 먹는 것이 되어 있다. 이 시급료 부분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성격이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주제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에 맞게끔 이 시급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교 행사는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은 경우에 먹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 인종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을 잘 구분했다가 사교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면 굉장히 또 퀄리티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 RSVP나
아니면 미리 사전 등록 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슬림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채소 아니면 채식주의자가 있다, 비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체 시설에 식음료 매출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장, 흔히 말하는 시장이나 그 지자체 주인이 아니라 지자체 장이 되는 사람이 이 만찬비를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의미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시설이나 아니면 개체 시설 또는 호텔에 이런 식음료 매출로 인한 굉장히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에 또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컨벤션 참가자의 만족도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컨벤션 식음료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찬이 있죠. 브레이퍼스트 모임.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조찬의 경우에는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드 멤버, 즉 이사회나 아니면 뭐 빽빽한 컨벤션 프로그램에서 우리들만 할 얘기가 필요한 어떤 보드 멤버들, 이사진 멤버들 플러스 아니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나 아니면 대표단이 이 조찬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루의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 잡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커피 브레이크가 있죠. 장시간 회의로 참가자들이 지칠 때쯤 이런 커피 브레이크에서 맛있는 디저트가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배정하기도 하고요. 특히 뭐 5시간 회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씩 배정하는 게 맞고 8시간 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많으니까 2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냐면 1시간 반 정도의 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하게 되면 한 20분을 줍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의 배정을 하게 됐을 때는 30분을 주게 돼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확인하는 게 좋고, 그리고 피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너무 포만감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냄새가 나는 것들은 보통은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고, 핑거푸드 중에 특히 뭐 베이글, 머핀 이런 것들, 디저트류로 이제 당 충전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요크루트, 과일, 쿠키 등을 준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통 다가를 준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찬 많이 들어봤죠? 보통 일반적인 참가자들은 아니고 이 VIP들을 오찬장에 초대해서 따로 점심을 먹입니다. 점심을 먹이는 게 있죠. 별건 아닌데, 네, 차를 빼주고 왔습니다. 이중 주차가 돼 있어서. 그래서 띵동하는 벨소리가 났어요. 오찬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찬은 간혹 가다가 이런 심포지움이랑 같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차는 특별히 주최 측이 제공하지는 잘 않고요. 보통 오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회의가 위상이 높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는 회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학회의나 공학회의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발음이 안 좋지만 이해해 주세요. 의학회의나 아니면 공학회의에서 어떤 기업이 참가자들한테 제품을 시연이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공유할 때 협찬사에서 이런 오찬을 제공합니다. 오찬을 제공하면서 뭘 하냐면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홍보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 시연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하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자리 가면 좀 체할 것 같아서 항상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항상 밥을 사줄 때 이유 없이 밥 사주는 거 좋아요. 근데 이유 있게끔 밥을 먹으면 왠지 속이 좋지 않아요. 그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찬입니다. 그리고 칵테일 리세션이 있어요. 칵테일 리세션 돼 있죠, 영어로 뒤에. 칵테일 리세션은 칵테일을 마시면서 서로의 친교 시간을 갖는 행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칵테일을 어떻게 먹는지 아나요, 여러분들? 칵테일이나 와인을 어떻게 먹냐면 앉아서 이렇게 다 마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약간은 너무 동양, 특히 한국스러운 겁니다. 인터내셔널한 거는요, 의자가 없어요. 테이블 위에 보드카나 아니면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올려놓고 바로바로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너무 있으면 너무 관료적이고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친해지게 되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007 영화 봤나요? 아니면 위대한 개츠비 봤나요? 거기서 보면 의자가 없어요. 전부 다 서서 있거든요. 좀 메인 디너가 진행하기 전에 이런 칵테일 리셉션이 진행되면서 사람들 간에 인사를 하고 또 환담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벼운 메인 디너가 있기 전에 가벼운 술을 좀 마시고 핑거푸드를 조금씩 마시면서 사람들을 적당히 사귀고 적당한 때에 아래에서 자리를 떠나서 메인 디너가 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사실 이런 사교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발표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하거든요, 내용들. 하지만 각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아직도 세계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참고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만찬, 정찬, 디너가 나왔어요, 디너. 컨벤션에서의 만찬은요, 가장 사교적이고 가장 메인 행사고 또 정식적인 상차림을 제공받는 행사예요. 음, 예전의 추세는 우리가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뭐죠? 스테이크 이런 코스 요리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한국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외국인의 입맛에 조금 맞춘 한국인 음식을 주는 거죠. 스파이시한 걸 뺀다든지 아니면 뭐 해산물 중에 날 거를 뺀다든지 하여튼 한식을 굉장히 퓨전화해서 제공하는 코스 요리를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극진히 대접하는 거거든요, 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찬들은 그만큼 격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때는 의복을 착용합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흔히 말하는 수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레스나 아니면은 뭐 턱시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 코스 디너로 제공되기 때문에 격을 항상 차려서 참석해야 되고 또 그때 공연도 요즘에는 한국스러운 걸 많이 하되 외국인의 어떤 문화 차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당히 섞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개체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격이 있게끔 행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찬 정찬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최 측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기본적으로 회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찬에 들어가는 사실 비용이 뭐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 요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천 명이 참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5천 명, 10만 원에 5천 명 얼마죠? 그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공연 프로그램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테마 파티예요. 테마 파티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정 테마를 선정해서 모든 컨텐츠를 테마에 맞게서 또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요. 특히 뭐 할로윈 파티나 발렌타인데이 파티 등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개최국에 할로윈에 왔다. 그러면 할로윈에 맞게끔의 어떤 뭐 서버들이 뭐 그런 걸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뭐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경주의 밤, 서울 라이트들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경주의 날에 오게 되면 그 만찬 파티를 여러분 그 유적지 같은 곳에서 하게 됩니다. 안압지 이런 곳에 가서 뭐 이렇게 테마 파티를 열어놓고 굉장히 럭셔리하게 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는 경복궁도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한복 패션쇼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하거든요. 굉장히 여튼 좋습니다. 사교 행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은 넘어갈게요. 사교 행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크게는 황영연과 환영연, 그 다음에 환송만찬이 있어요. 먼저 사교 행사의 종류에서 필요한 거는 형식적인 뭐 것들이 있겠지만, 서서 하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리셉션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식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디너나 뱅킷은 앉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정식 코스를 할 때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때 만찬이나 정찬은 전부 다 앉아서 하는 행사다. 하지만 리셉션, 칵테일 리셉션, 무슨 리셉션, 웰컴 리셉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황송연은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행사하는 거는, 환송연은 제외하는 게 많아요. 제외하는 나라가 많은데 한 4일 이상, 5일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행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8월 1일에서 5일이잖아요. 5일 정도가 된다. 4일 정도가 된다. 아니면 7월 31일 날 미리 온 사람들은 와서 뭐해요? 전날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와서 그날에 사람들하고 뭐 그냥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실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환송연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뉴 프렌드십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영연은 컨벤션 개최 첫날이나 전날에 전야제 개념으로 많이 열기도 하고요. 보통 칵테일 리셉션이나 스탠딩 뷔페가 일반적이고 핑거푸드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입의 제한을 굉장히 편하게 해요. 뭐 그 사람이 참가자가 확인을 하지는 않고 그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피로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식적인 성격으로 막 누가 와서 내가 누구고 나는 오늘 와서 왜 되게 반갑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주최 측의 회장 정도가 와서 인사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먼저 파티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 인사를 하게 되면서 뭐 건배하고 다니고, 그리고 딱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해요. 뭐 사회도 없고요. 땡땡땡땡땡 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를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 주최 측의 회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뭐 여정에 따른 피로를 간단하게 푸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배합시다. 짠 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행사보다 비정식적인 행사가 많고요. 또 참가자들의 대화를 좀 방해하지 않도록 많은 큰 음악을 틀거나 공연을 크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잔잔한 배경음악을 틀는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또 짧은 문화국의, 그러니까 그 주최국의 어떤 홍보 영상으로 상영하기도 하고, 투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죠? 스폰서십, 이 개최 할인권이요, 죄송합니다. 관광 할인권, 그리고 티켓 이런 것들을 그때 패키지에 넣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영 만찬이 나왔으니, 황연연이 나왔으니 환성 만찬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보통 페어웰 디너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보이시죠? 경복궁에서 한 거네. 이거 G20대 사진 보시면 G20대 경복궁에서 행사한 거예요. 관광술래하면서 막 이렇게 행사를 똥뺑 둘러서 행사를 하기도 했고, 관광술래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런 거 하기도 했고, 어쨌든 환상만찬은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차기 행사에서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특별의 자리입니다. 컨벤션의 피날레를 좀 장시하면서 개최 기간의 마지막 날 혹은 저녁에 하기도 하고요. 이날에 고생했던 사람들을 치하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성과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복장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만찬이라고 든 거잖아요. 또 환송 만찬은 만찬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교 행사에서 무조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풀코스 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sit-down 형태가 되고요. 아까 전에 뭐죠? 이런 립세션은 스탠딩이 되고 이런 뱅킷이나 디너는 무조건 sit-down이 되는 앉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환송연회 공연은 황영연보다 사실 중요한 프로그램은 구성이 돼요. 뭐 처음이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나 이렇게 했지만 환송 만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회식은 생략이 될 수 있어도 폐막식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뭐 클로징은 생략이 될 수 있어도 환송 만찬은 뭐 그 전날이라든지 행사 전날이라든지 그날에 꼭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송하는 자의 어떤 개최국의 문화도 다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오락 요소가 좀 가미돼서 이벤트도 합니다. 왜냐면 행사가 끝나고 이런 일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포 한번 풀자고 그런 약간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런 사교 행사 그리고 공식 행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영상 올린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한상 대회 건데 이게 황영연에서 개회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폐회식이 아닌 개회식이거든요. 개회식을 보는 것만으로 폐회식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개회식이 나름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넣을 때 꼭 공식 프로그램, 사교 행사 들이 뭔지를 기입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플러스 더 할 수 있으면 부대 프로그램 있죠. 앞서 했던 부대 프로그램까지 몇 가지 더 집어넣어서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학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논문 세션, 발표 세션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흔히 말하는 기술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넣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행사 프로그램 기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고생을 했고 뒤에 프로그램은 꼭 시청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